자, 다음에 무슨 위원회예요? 지적위원회입니다. 자, 잠깐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적위원회는, 자, 거기에 뭐 국토교통부의 언어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언어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든다 되어 있죠. 자, 중앙지적 기능 한번 봅시다.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드는데, 거기 보면 뭐 정책개발, 뭐 연구개발 3번 중요하지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예요.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예요. 적부심사에 대한 뭐라고? 재심사입니다. 재심사. 그 다음에 징계 요구 나오고요. 근데 제일 밑에 보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자, 적부심사예요. 적부재심사예요. 적부심사 돼 있죠. 거기 세 번째 줄 봐요. 밑에 세 번째 줄에. 적부심사 돼 있죠. 지방지는 어디 소속이다? 시도지사 소속이고, 지적청량 적부심사입니다. 그 다음 중앙지의 구성 한번 봅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인 이상 몇 인 이내? 10인 이내고요. 자,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중앙지는 지방지는 나오는데, 자, 잠깐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지적위원회 있죠. 지적위원회는 어느 위원회? 국토교통부 소속의 어느 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시도지사 소속의 어느 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지요. 자, 어느 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자, 아까 우리 요거 배운 기억나요? 축척 변경위원회하고 구분해 볼게요. 축척 변경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지적소관청 소속입니다. 소속부터 다르죠? 소속부터 다릅니다. 저기는 뭐예요? 국토교통부는, 중앙지는 어디 소속? 국토교통부 소속이고, 지방지는 어디 소속이고? 시도지사 소속이고, 여기는 지적소관청 소속입니다. 그 위원수가 있죠. 여기는 5인 이상 12인 이내 위원이지요. 위원, 요거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도 뭐예요? 5인 이상 몇 인의 위원이고 12인 이내 위원이지요. 자, 요거는 같은데 축척변경위원회는 뭐예요?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원 속에요,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몇 이상이 돼야 돼요? 2분의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5인 이하일 때는 뭡니까? 전원을 위촉합니다. 자, 5인 이하일 때는 뭘 위촉한다? 전원을 위촉합니다. 5인 이하일 때는 뭘 위촉한다? 전원 위촉이고. 다 됐죠? 됐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요. 여기에 위원장 있죠? 여기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있죠? 위원장, 부위원장 있는데, 요 지방지역에도 어떻게 돼요? 위원장, 부위원장 있죠? 있고, 여기는요, 당연직이에요, 당연직. 자, 이제 봅시다. 중앙지역 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 소속 지적 업무 담당 국장입니다. 부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 소속 지적 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적 위원장이 있죠? 어디 소속이에요, 여기는? 시도지사 소속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 소속 지적 업무 담당 뭐라고? 과장이 되죠. 과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요, 당연직이에요, 지명직이에요? 지명직입니다. 요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지명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자, 누가 지명한다?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여기에 있죠. 여기에 위원회 임기 있죠. 위원회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몇 년? 여러분, 왜 제외해요? 만약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년 가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 부위원장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제외하고 위원회 임기 몇 년? 2년이고. 그럼 축척변경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에요? 이건 위원회 임기는 규정이 없지요. 왜냐하면 상설기간이에요? 비상설기간이에요?
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규정이 있다,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습니다. 됐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됐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회의는 똑같아요. 제재기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뭐 한다? 심의 의결하고, 5일 전까지 통지하는 거, 그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책 한번 봅시다. 다시. 151페이지. 자, 제일 위에 2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인 이상 몇 인의 위원? 10인의 위원 맞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정부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정부 담당 과장이 되지요. 자, 4번에 봐요. 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4번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 몇 년? 2년이지요. 제외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3번에 봐요. 회의 한번 봐요. 중앙지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지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자, 회의는 일반 회의와 똑같지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심의를 한다. 맞죠?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회의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전까지. 자, 5번 한번 봐요. 위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당의 안건에 심의 의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지적청량 적부 재임사할 때 당의 청량 관리는 있죠. 관리는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지방지역에는 시도지사 소속이고요.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예요, 적부재심사예요? 적부심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 절차 봅시다. 절차. 요 절차도 시험 잘 나옵니다. 절차도 시험 잘 나오니까. 자, 볼게요. 요걸 제가 도표로 쭉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표로 그려보고 이제 문제 물어볼게요. 자,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나 지적 청량 모선자 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 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합니다. 어느 위원회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청구는 위원회입니다. 자, 청구는 뭐라고? 위원회입니다. 청구는 뭐라고? 위원회입니다. 청구는 위원회예요. 그러면 시도지사 여기 봐요. 수행자도 적부심 청구할 수 있어요. 적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자도요. 의뢰인들이 자꾸 의심하면 뭡니까? 수행자도 자기가 청량한 결과에서 적부심 청구할 수 있겠죠. 수행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뭐예요? 적은 지적청이 잘 된 거고 부는 잘못된 거예요. 자, 시도지사를 거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 왜 청량하게 되느냐? 청량하게 된 경위라든지 왜 싸우고 있느냐? 또 소유권은 왜 변동이 생겼느냐? 소유권의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왜 싸우느냐? 청량 성과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을 뭡니까? 시도지사가 조사해서 했지요. 요걸 30일 내에 회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다가 회부해요?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자, 어느 위원회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럼 회부를 하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원칙은 며칠 내에 심의결해요? 60일입니다. 자, 원칙은 며칠 내에? 60일 내에 심의하고 의결하지요. 의결하고 1차에 한해서 며칠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 연장할 수 있죠. 그러면 최대 며칠이에요? 최대 90일이죠. 최대 며칠이다? 90일입니다. 최대 90일이에요. 자, 됐고 최대 90일입니다. 그냥 연장하는 거예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지방지적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야 돼요. 거치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지적청량 적부심 요거 자 다시 할게요. 뭘 심의 의결한다는 거예요? 지적청량 적부심사예요? 적부재심사예요? 적부심사입니다. 심사를 심의하라고. 그러면 심의 의결 했죠? 자,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의결서를 보내요. 그러면 시도지사 의결서 받았죠? 자, 의결서 받았고, 며칠 내에? 7일 내에 적부, 심사, 청구인 및입니다. 및은 둘 다예요.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부, 심사, 결과를 뭐 해줘야 돼요? 통지해줘야 되지요. 자, 며칠 내에? 7일 내입니다. 며칠 내에 통지한다? 7일 내에. 자, 그럼 7일 내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통지하죠. 며칠 내에? 7일 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통지받았지, 사람은. 결국 선택은 두 가지지요. 통지받고 난 뒤에 뭡니까? 이 적부심사 결과에 만족한다 할 수 있죠. 자, 정부인은 만족한다고 시도지사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요 적부심사 의결서 있죠. 요 어디 보내요, 요걸? 지적소관청에 보내요. 마지막은 지적소관청이에요. 보내면 지적소관청이 요 적부심사 내용대로 있죠. 그 내용대로 뭡니까? 직권으로, 자, 직권입니다. 지적공부를 정정합니다. 자,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통지받은 자가 만족 못한다 할 수 있죠. 만족 못한다 합니다. 그럼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입니다. 자, 며칠 내에? 90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자, 여기서 봐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에 대한 뭐예요? 재심사 청구지요. 심사에 대한 뭐라고? 재심사 청구입니다. 어느 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죠. 자,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항상 여러분, 청구는 위원회예요. 청구는 뭐라고? 위원회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재심사하게 되느냐? 이 재심사 경위 있죠.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30일 내에 해부하지요. 어디다가?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써 있죠. 지적, 청량, 적부, 재심사를 뭡니까? 심의하고 의결하지요. 의결합니다. 자, 원칙은 며칠이에요? 60일이죠. 1차에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죠. 그냥 연장하는 거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중앙지적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치고, 그럼 재심사 의결 써 있죠. 요걸 지체 없이 재심사 의결서를 어디 보내줘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주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며칠 내에? 7일 내에 재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 주지요. 마지막 지적소관청 가야 돼요. 재심사 의결서 어디 보내요? 시도지사한테 보냈고, 시도지사가 다시 어디 보내요? 여기 소관청에 보냈죠. 이게 소관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소관청은 그 내용대로 무슨 정정한다? 직권정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절차가 좀 복잡한데, 이걸 반으로 자르면은요,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절차가. 똑같아요. 60일, 30일, 60일, 30일 해부, 30일 해부 똑같고, 청구위원회 똑같아요. 다만 7일 똑같고, 다만 저쪽은 뭐예요? 적부심사고, 이쪽은 뭐예요? 적부심사에 대한 뭐라고? 재심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21번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청, 적부심사는 어디예요? 지방지적위원회죠. 지방지적위원회고. 자, 그 다음에 22번, 이거 22번, 23번, 이건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됩니다. 수업 다 했으니까. 24번 한번 볼게요. 자, 24번. 자, 거기에 보면, 제적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와야죠.
자, 거기에 보면, 자, 해설 한번 봐봐, 해설. 해설에 보면, 재척하고, 기피하고, 회픽하는 거 있죠? 찾았어요? 요거 설명 한번 볼게요. 재척. 재척 사유 그거 보면 1번부터 몇 항까지 있어요? 1번에 5항까지 있죠? 해설 봐요, 해설. 재척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요런 사유에 있을 때 있죠? 이 위원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업무에 못하고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재척입니다. 제 말 이해돼요? 재척입니다. 그러면 사유가 어떤 경우예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인 경우 2번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정언 진술 감정을 한 경우 4번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대리인이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다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이때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이제 기피하고 회픽하는 게 있어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위원을 보니까요. 위원을 보니까 뭡니까? 전에 뭡니까? 내하고 헤어진 있지요. 악감정 있는 약혼자가 위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부심사 하면 나한테 불리하겠어요?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저 위원 좀 나가고 다른 위원 들어라. 저 위원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청이다? 기피입니다. 기피. 회피는 뭡니까? 위원이 있지요. 위원이 보니까 보니까 전에 약혼자네? 위원이 스스로 나가는 것이 뭐예요? 회피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회피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나가는 게 회피고 자, 그 다음에 고위에 보면 재적 사유 나오지요.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요? 5번까지 나오지. 그럼 요것은요, 이거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글자가 기니까 요건 느낌으로 앞으로 봐야 돼요. 거기에 1번부터 5번 지문 있잖아요. 요게 보면 위반의 정도가 있죠. 여러분 느낌에 밑에 해설 보지 말고 여기 느낌에 위반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게 뭐겠어요? 한번 읽어봐요.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속에 요약집은 없습니다. 요약집은 없어요.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자, 봅시다. 5번 한번 봐요. 위원이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한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가 위반을 정도 약하겠어요. 안 그러면 3번 한번 봐요. 위원이 해당 건에 대해서 현지 결과를 보고받거나 의견만 들은 경우예요. 뭐가 위반 정도가 약해요? 의견만 들은 경우 위반 정도 약하겠죠. 그러니까 요 의견들은 가지고 뭡니까? 나가라 소리는 못 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럼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자, 몇 번? 3번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여러분이 쭉 한번 풀어봐요. 지금까지 했는 거 다 나오니까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법 한번 볼게요. 등기법. 자, 등기법 오늘 약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등기법을 두 번에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자, 봅시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1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는 등기하는 지체 없이 자,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됐다면 등기부의 소재가 고쳐졌죠. 그럼 대장도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지. 그래서 지적공모 소관청이 그것을 통제해야 되고 자, 2번에 건물 구조 변경이 있죠. 자, 우리 앞에서 했죠. 건물이건 토지건 뭐예요? 다 몇 개월? 1개월. 둘 다 위반해도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다 했죠. 둘 다 위반해도 과태료 없습니다. 없고 자, 그 다음에 자, 4번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표시 정리한 서면 넣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을 볼게요. 자, 몇 번하고 몇 번?
4번하고 5번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요거도 보고요. 약간 응용까지 볼게요. 여기에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 대장이 있지요. 물리적 현황난과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자, 이거 잘 들어봐요. 이거 몇 가지 볼게요. 잘 들어봐요. 이거 집중 좀 합시다.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지목이 전이에요. 자, 이때 사실이 다르죠. 대장과 등기부에. 이때요, A가 이걸 C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면은 뭡니까? 이 등기신청은 수리한다, 각하한다? 각하입니다. 각하인데 다르잖아요. 얘. 이때는 여러분 토지 표시가 다르잖아. 지금 뭘로 고쳐야 돼요? 등기부를 고쳐야 돼요? 대장을 고쳐야 돼요? 등기부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걸 중시하잖아요. 그럼 요걸 답을 전으로 고쳐야. 그러니까 요걸 뭐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이죠. 부동산 표시 변경해야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르면 수리한다, 각하한다? 각하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자, 여기 지금 답이고 있지요. 요거도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B입니다. 요거 주의 좀 해야 돼요. 옛날에 법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바뀌었어요. 자, 이때 등기부의 소유자가 A이고 대장의 소유자가 B지요. 이 상태에서요, A가 C한테 이 토지를 팔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수리해요, 각하해요? 이거는 수리합니다. 이게 왜 수리하냐 볼게요. 여러분, 왜 수리하냐면, 권리는 등기를 중시해요, 지적을 중시해요? 등기를 중시하잖아. 그 등기가 다르더라도 이거 좀 팔아도요, 이거 수리해줍니다. 이거 수리해줘요. 해주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관공서에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있죠. 자, 관공서에 무슨 등기? 촉탁 등기는 소유자가 다르건, 뭐 부동산 표시가 다르건, 다 수리다, 각하다? 수리입니다. 자,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다 뭐한다? 수리합니다. 다르더라도 다 뭐한다? 수리합니다. 자, 그게 요약집에 몇 페이지 있느냐면,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15페이지. 15페이지 봐요. 15페이지 보면 관공서가 3번 한번 봐. 3번.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건물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또 등기부상 대장과 소유명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 촉탁은 뭐한다? 수리한다 되어 있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뭐하지 않더라도, 다르더라도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합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시 2번 문제. 자, 2번 문제. 3번 한번 봐요. 3번.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자, 불일치하지요. 그럼 지금 뭐가,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잖아. 그럼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해요, 대장을 기초로 해요? 대장을 기초로 등기를 고쳐야 되겠죠. 여기는 등기부를 기초로 한다고 해서 틀렸죠. 이해됐어요? 다시 할까? 자, 부동산 표시 다르면 등기를 기초로 해요, 대장을 고쳐야 해요? 대장을 기초로 등기를 고쳐야 해요? 대장을 기초로 등기를 고쳐야 되잖아. 3번 틀렸고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 변경 등록을 해야 돼.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뭡니까? 다르더라도 뭐한다? 수리해 줍니다.
자, 다르더라도 남한테 팔 때는 수리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명백히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몇 번? 3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도, 이 원래는 이제 등기부 대상 소유자 불일치 할 때는 등기부 소유자는 원래는 고쳐주는 게 요거도 맞을 수도 있는데요. 남한테 팔 때는 뭡니까? 남한테 팔 때는 뭐예요? 요거가 남한테 팔 때는 다르더라도 뭐 한다? 수리해준다 이렇게 해요. 다르더라도 뭐 한다? 수리해준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에 1번하고 2번이요. 안 해도 됩니다. 1번, 2번 왜 안 해도 되냐면 지금 예고등기하고 멸실회복등기 다 폐지됐어요. 뭐 경과규정이 있지만 경과규정까지 시험 나오겠어요. 폐지되고 안 해도 되고. 자, 3번 한번 봅시다. 권리 경정 나오지요. 무슨 경정? 권리 경정. 요거 기억납니까? 우리 옛날에 수업 시간에 했는 거 있잖아요. 했는 게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은 원칙이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죠. 자, 원칙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있죠. 자, 무슨 관계인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을 받은 경우는 부기등기고,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추등기지요. 이해되세요? 있을 때는 승낙이 받은 경우는 부기등기고, 승낙을 받은 경우는 무슨 등기다? 추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권리병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지요?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고, 만약에 승낙을 얻지 못하면 뭐예요? 추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를 얻지 못하면? 승낙을 얻지 못하면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다? 추등기를 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부기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올라라. 자, 여기에 4번하고 6번하고요. 7번, 4번, 6번 몇 번? 7번. 자, 이걸 한번 해보는데, 자, 요약집 있죠. 몇 페이지 보냐면, 요약집 2페이지 한번 봐요. 2페이지에 보면 등기의 종류 나오지요. 거기 보면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우리가 이거 많은 걸 외우기 어려운데 참 그 12번 밑에 봐, 옆에. 12번 밑에 요걸 이제 외워놓고 이제 설명에 들어가 볼게요. 12번 밑에 뭐 되어 있어요? 주등기 또는 무슨 등기 가능한 경우, 부기등기 가능한 경우 되어 있죠. 일단 이걸 외우는 게 여러분 외우기 편해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전 등기 나오지요. 이전 등기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냐 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죠. 소유권 이외가 뭡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임차권 이전 등기, 이런 건 다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가등기 나오죠. 가등기 나옵니다. 요거는 자 봅시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봐요. 소유권 이전이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지요. 그럼 요 가등기도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그럼 전세권 이전이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지요.
그럼 요 가등기도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됐고. 자, 그 옆에 보면 뭡니까? 또 권리 변경 경쟁 나오죠. 요거잖아요.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이행이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처분제한 나오죠. 처분제한 저당권 경매 있지요. 이건 원리가 같습니다. 잘 봐요. 처분제한이 가압류 가처분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고,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또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경매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경매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됐고,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 있죠. 말소회복 등기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전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그 다음에 일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전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 주등기를 하는 경우 나와 있죠. 여러분, 1번에 보면요. 부동산 표시 나오죠. 자, 우리가 표제부에 있는 것 있죠. 자, 표제부는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다 주등기입니다. 표제부는 다 주등기고 단독 신청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 맞죠? 멸실 등기 맞죠? 대지권 등기도 어디 합니까? 한동건물 표제부와, 이게 나중에 합니다. 한동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예요. 주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변경 사실이죠. 표제부. 말소 등기 주등기고, 신탁 등기도 주등기인데, 신탁 등기 체크해놔요. 시험 잘 나오면 주등기고, 대지권 뜻의 등기 주등기입니다.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소유권 보존 다 무슨 등기다? 주등기죠. 자, 일단 요 정도로 하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4번에 한번 봅시다. 4번에 지상권 설정 주등기죠. 설정은 주등기고, 자, 그 다음 환매권 이전은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죠. 부기등기고, 우리 옛날 수업했잖아. 그리고 환매 특약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죠. 환매 특약은 부기등기고,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죠. 맞고. 자, 그 다음에 기억 틀리고, 디귿 봐요. 권리의 변경은 이해강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 맞죠? 소유권 이해 권리 처분자는 부기등기 맞죠? 방금 했지?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 있죠. 부기등기 상호간은 동일한 순위다. 그 선우해야 한다. 그 선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틀린 것이 뭡니까? 기억하고 미음이 틀렸죠. 기억하고 미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맞죠? 소유권 이해니까. 여러분, 전세권은 주등기예요. 근데 전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 밑에 하잖아요. 밑에 하니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전전세권 무슨 등기? 부기등기고. 그 다음 부동산 표시 변경 주등기죠. 뭐 표제부는 100% 무슨 등기 하겠다 내가 주등기 했잖아. 그 다음에 지상권 목적은 저당권 부기등기고, 소유권 이해 처분 제한 부기등기 맞죠? 방금 했죠 다? 다 했고, 그 답이 3번 되지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등기가 아닌 주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자, 1번에 보면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 있죠. 이건 100% 부기등기잖아. 개명하는 거 100%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건전한 이전 등기, 소유권 이해 이전 등기죠. 부기등기 맞죠? 그 다음에 3번이 맞죠? 전세권 변경 등기. 방금 봐봐요. 권리의 변경이잖아. 권리니까. 권리의 변경은 원칙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다만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겠죠. 그럼 여기서 봐요. 주등기를 하는 경우 있죠. 승낙이 없으면. 3번이 답이고요. 약정 부기등기고, 자, 5번에 권리질권도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권리질권 옆에다가, 권리질권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밑에다가 채권 담보권 있죠.
요 두 개도 부기등기입니다.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답은 7번의 답이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있죠. 가등기는 가등기 파트 가서 할게요. 가등기 파트 가서 하니까 그때 하면 되고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는 사실 등기고 맞죠? 각구 얼구는 권리 맞죠? 그 다음에 각구는 소유권이라는 권리, 얼구는 뭐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그 다음에 2번 등기에 추이 인정된 경우에 등기 내용의 양대 발송 사실을 주장한 자 입장 책임이 있고, 자 3번 한번 볼게요. 기입 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이죠. 자 무슨 등기 원인? 새로운 등기 원인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전 없었으니까 기입 등기 맞죠? 이전 등기 기입 등기고 저당권 설득 등기 맞고, 변경 등기는 신청인 또는 등기하는 차후로 등기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다. 일단 이런 변경 등기는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이런 변경 등기는요, 여러분 기입 등기예요? 일단 기입 등기 아니에요. 기입 등기 아닙니다. 이건 기입 등기 아니에요. 기입 등기란 말은 새로운 등기 원인인데, 변경 등기는 뭐예요? 있는 것을 뭐예요? 후발적 원인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등기 원인이 아니에요. 변경 등기 기입 등기다 기입 등기 아니다. 아니고, 변경 등기는 등기사항 일부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원시적은 뭐예요? 경정이죠. 그럼 여기에 등기는 착오에 대해서, 착오는 뭐예요? 무슨 등기다? 경정등기입니다. 착오는 무슨 등기? 경정등기. 그러면 답이 몇 번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고. 자, 구분금을 표시. 우리 대지권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표제부니까 주등기를 할 수 있죠. 자, 됐고. 답이 몇 번이다?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1번에 있죠. 11번에 그 2번은 하지 말아요. 2번은 하지 말고. 자, 옳은 것은 봅시다. 등기 완료 후 주소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소 바뀌어서는 것은 후발적이에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잖아. 그러면 그거 보면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이에요, 표시 변경이에요? 표시 변경입니다. 경정이다, 변경이다? 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있죠. 여러분 이것도 기억납니까? 우리 이거 중요하다 했죠.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 있죠.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무슨 등기 한다? 말소 회복 등기 합니다. 내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죠.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슨 등기 한다? 말소 무슨 등기? 회복 등기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요. 등기관의 과실로 뭡니까? 소유자 주소를 잘못 기록한 경우, 등기가 착오했죠. 그럼 등기명이 표시 경정이에요, 표시 변경이에요? 경정이지, 경정. 5번 있죠. 5번. 부동산 일부 매수했을 때. 자,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토지가 100제곱미터 했는데, 홍수가 나서 있죠. 홍수가 나서 20제곱미터가 유실됐어요. 유실됐을 때는 부동산 변경 등기 해야 돼요? 멸실 등기 해야 돼요? 변경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란 말은 뭡니까? 부동산 전부가 없어진 경우예요. 자, 멸실 등기란 말은 뭐라고? 부동산 전부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부동산 변경 등기한다, 멸실 등기한다? 부동산 변경 등기합니다. 됐죠? 멸실 등기는 부동산 일부 없어진 경우다, 전부 없어진 경우다. 전부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봅시다. 등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자, 1번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1번. 다음 중 등기의 성질이 다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임차권하고 환매권이 있죠. 왜 중요하냐 봅시다. 임차권 환매권은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성립하고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지요. 이것은 임차권 환매권은 성립요건의 등기예요, 대항요건의 등기예요? 대항요건의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부동산 채권이 임차권, 환매권, 채권이므로 임차권 설정 계약이나 환매 특약 시 등기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나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맞죠? 맞고. 2번 있죠.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시험 안 나옵니다. 안 해도 되고. 자, 3번 한번 봐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자, 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등기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지. 자, 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사인에게 뭘 입혀요? 손해를 입히지요. 손해를 입히면 일단 국가가 요 사인에게 뭘 해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되지요. 근데 국가의 돈에 억울하게 나갔어요, 안 나가세요? 나갔지. 그러면 등기하는 국가가 요 등기하는 뭘 행사해요? 구상권을 행사하지요. 구상권 행사는 고의 과실이에요, 고의 중과실이에요? 고의 중과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이러한 규정이요, 등기관에게만 적용되겠어요? 모든 공무원에 다 적용되겠어요? 모든 공무원이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어느 법에 적용되어 있어요? 국가배상법에 적용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법에 적용되어 있다? 국가 무슨 법? 배상법. 됐고. 3번 맞죠? 4번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권리의 등기를 부수적으로 행하시는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권리의 등기와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독립적으로 인정하죠. 구분 건물에 뭡니까? 대지권 등기 이건 다 부동산 표제법에 다 하잖아요. 하니까.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 소유권 보존 이전 각종 설정 등기는 기입 등기 맞죠? 기입 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근데 기입 등기 아닌 것 있지요? 아닌 것이 우리 요약집 한번 봐요.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내용에 따른 분류 나오지요. 무엇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나오면 거기에 봐요. 새로운 등기 원인에서 행해진 등기가 기입 등기인데 다만 봐요. 거기에 보면 죽어놨죠. 말소 등기, 변경, 경정, 등기 명인, 멸실 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거나 고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거나 고치는 거니까 기입 등기도 아니다. 아니다 돼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13번부터 한 달 뒤에 수업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수업할 때 있지요. 등기법 반 정도를 공부해야 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름에 있잖아요. 하루 정도는 휴가 다녀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더울 때는 뭡니까? 이게 너무 공부하다가 어떻게 돼요?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이제 갔다 와도 되고, 그리고 하루에 한 8시간 내지 10시간 하면은요, 일요일은 쉬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도 기계가 아닌 이상 어떻게 돼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공부가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번 쉬어주는 것도 괜찮고, 최소한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은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